부산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 김제 호남 평야. 이곳에 우리 조상들이 농사를 위해 처음으로 쌓았던 제방, 벽골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대의 고대 저수지, 벽골제의 비밀을 풀어봅니다. 서기 330년, 지척에 바다를 둔 이곳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되고 큰 저수지, 벽골제가 세워졌습니다. 땅을 파내고 등짐을 져 나르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세운 벽골제. 백제인들은 왜, 그리고 어떻게 벽골제를 축조하게 되었을까요? 지금은 제방만 남아있는 이 벽골제에 첨단 지리정보 시스템을 활용해 저수지처럼 물을 채워봤습니다. 드넓은 호수가 마치 바다를 보는 듯한데요. 제방에서 7km 떨어진 지금의 김제 시내까지도 물이 닿았을 거라는 추정이니 그 규모를 짐작케 합니다. 지척에 바다를 둔 이곳은 바닷물이 물러나면 농토가 됐다가도 큰 비가 오거나 밀물이 겹치면 애써 지은 농사도 헛수고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우리 조상들은 이런 운명을 스스로 바꿔나갔습니다. 오롯이 사람의 힘에만 의지한 대역사. 옥토를 넘나드는 바닷물을 막고 하천에 흐르는 물을 가둬둘 수리시설, 벽골제를 만들기 시작한 거죠. 여기 직접 와서 보니까 네.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그때 당시에 이 정도의 제방을 만들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인력과 시간이 투자됐을지 상상이 안 되거든요. 통일신라 시대에 원성한 8년, 그러니까 790년에 여기를 수축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수리했다는 기록이 나와요. 네. 거기 기록에 보면 전주 등 7개의 현에서 사람들을 모아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나 먼 곳에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것을 개축했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수축 당시도 어찌 보면 바로 이 근처에 살던 사람만 한 게 아니고 상당히 먼 곳에서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이 벽골제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누군가는 땅을 파내고 누군가는 등짐을 지어 나르고 한쪽에서는 흙을 단단히 다지며 제방을 쌓아 올립니다. 서기 330년경 무려 32만여 명이 참여한 대규모 공사. 현대 토목 기술로도 쉽지 않은 거대한 제방을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그리고 왜 쌓았을까요? 그 옛날에는 이런 규모의 제방을 만드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그렇죠. 그런데도 벽골제를 세운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1700~1800년 전에 이러한 대규모의 토목공사라고 하는 것은 당시로서의 최대의 하이테크 기술이 여기에 집적되어 있는 것이죠. 농경사회에 있어서 이 호남 지역, 특히 우리가 생각하는 이 만경 일대, 요 일대는 아주 중요한 평야지대입니다. 근데 그 당시 농사를 질 때 보면 우리가 하늘만 쳐다보고 농사를 지었잖아요. 근데 이것은 인위적으로 이러한 제방을 만들어서 물을 가두어서 그 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지었지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자연을 극복하고자 하는 불굴의 의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삼국시대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삼국사기를 보면 신라 흐레왕 21년에 처음으로 벽골제를 여니
언덕 길이가 1,800보이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벽골재를 처음 축조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쌓은 제방이 장장 3km. 처음 쌓았을 때 제방은 높이가 대략 4.5m, 제방 윗면의 폭은 7에서 9m, 제방 아래쪽 폭은 20m에 달할 정도로 대규모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마냥 비가 오기만을 기다렸어야 할 텐데 그렇죠. 이제는 그 물을 스스로 조절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 작동 원리는 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기록에 보면 이곳에는 이와 같이 생긴 지금 여기는 장생가라고 그래요. 그리고 중심거, 경장거 하는 세 개 이러한 수문이 있었고 양옆에 이제 물이 차면 자연적으로 흘러야 될 거 아닙니까? 유통거와 그 수여거라고 하는 이러한 또 수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총 5개의 아마 수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이것은 장생거라고 그렇습니다만 지금 보시다시피 저와 같이 돌기둥 2개가 서 있고 그 안쪽에 홈이 파져 있죠. 그 홈을 이용해서 이와 같이 지금 나무판을 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나무판을 많이 끼고 적게 끼고 그래서 수량을 조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5.5m 높이의 돌기둥 2개가 한 쌍을 이뤄 수문 역할을 하는데 마주보는 돌기둥 가운데에는 홈이 파여 있어 방류량을 조절하는 널빤지를 끼웠습니다. 돌기둥 윗부분에는 널빤지를 들어 올리고 내리는 도르래 형태의 기구가 설치돼 방류량을 조절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과 땅이 서로 뒤엉키듯 만나는 한반도 서해안. 벽골재가 들어서기 전 이곳은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해안선은 굽이굽이 돌아나가고 바다와 별반 다를 게 없는 해안가 낮은 땅엔 바닷물이 수시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 물길을 막아 거대한 장벽을 세운 백제인들. 여기에는 고도로 발달한 백제의 토목 기술이 담겨 있습니다. 벽골재의 기술력과 가치는 국경을 넘어서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일본 제2의 도시인 오사카부. 오사카 안에 있는 사야마시는 인구가 5만 명가량의 소도시인데요. 물의 도시라는 이미지로 전국적으로 유명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저수지지만 지금으로부터 1400년 전인 서기 616년에 축조된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저수지입니다.狭山池は616年にできました日本最古のため池です。これはちょうど7世紀で言えばですね、日本に古代国家が誕生した時代で、古代国家がですね、農業基盤整備事業を進めました。その象徴が狭山池の築造です。 일본 최초의 저수지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저수지 옆에는 박물관이 들어섰습니다. 방문객들의 눈길을 단번에 사로잡는 것은 특수공법을 써서 실물을 그대로 옮겨놓은 저수지 제방 단면인데요. 서로 다른 흙을 다져 쌓은 듯 층층이 색깔이 달라 보입니다. 土を積んでいくときに普通一般に建築などで用いられる半築といういろんな質の違う土を積み上げていく半築というやり方があるんですけども、そういう半築の一種としてその土の間に植物層を敷き込んでいくと、敷き詰めてさらにまた土を盛り上げるというそういうふうなことを繰り返して堤防の包みを作っているということが分かったわけです。
사야마 저수지는 제방의 높이가 15m, 밑변 폭이 60m로 그 옛날 쌓은 저수지로는 규모가 보통이 아닌데요. 제방 축조의 핵심은 서로 다른 성질의 흙과 재료를 교대로 쌓아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제방 단면에서 보이듯 서로 다른 색깔의 흙은 재질도 역시 다르다는 얘긴데요. 누런색 흙 사이사이에 진하고 까만색으로 보이는 부분엔 식물층을 꾹꾹 다져서 집어넣은 겁니다. 나무의 잔가지나 나뭇잎, 때로는 꽤 굵은 줄기들을 평평하게 펼쳐서 흙 사이에 끼워 넣었습니다. 이렇게 흙을 한층 쌓은 뒤 식물층을 놓고 다른 흙을 쌓고 다시 식물층을 놓고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재질을 교대로 쌓아 올리는 방법입니다.断面の中にですね、黒い丸々の点々が見えますけれども、あの点々がですね、木の枝の断面になってきます。で、狭山池は土の中に敷き葉を敷き並べながら土を積んでいくわけですね。で、狭山池の盛り土はですね、非常に水をたくさん含んだ土を使っています。で、敷き葉とですね、その土を、積んでいくときに、その枝の隙間から水を出していって土をですね、補強します。 사야마 제방 단면에서 나뭇가지와 줄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방을 지탱한 핵심 재료인데요. 이런 제방 축조 방식을 부엽 공법이라고 합니다. 진흙 같은 흙이나 한 가지 흙으로만 제방을 쌓으면 쌓아 올리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물이나 외부 충격에 쉽게 무너지고 터져버리기 일쑤인데요. 식물층을 끼워 넣고 흙도 달리해서 쌓으면 훨씬 높이 쌓고 또 견고하게 버틸 수 있습니다. 전체 그 제방에 다 부엽공법을 이용해서 쌓습니다. 거기가 이제 놉니다 보니까 상당히 습지고 물기가 많다 보니까 그 물을 어떻게 해서든 빼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을 텐데 거기 위에 바로 흙을 쌌을 경우에는 흙하고 이 그 기반층하고 이런 그 물이 빠져나가고 하면서 무너질 염려가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엽을 깔므로 인해서 거기에 나오는 수분들을 충분히 빼주고 그 다음에 그 부엽하고 기반층이죠. 기반층하고 부엽하고 그 다음에 위에 성토한 층하고 서로 접착력이 상당히 강해져서 이게 튼튼한 뭐 그런 제방을 만들 수 있었던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부엽 공법의 시작이 바로 한반도의 백제라는 건데요. 특히 일본 최고의 저수지 사야마 이케의 부엽 공법은 김제 벽골제에서 건너간 것입니다. (1975년) 벽골제를 부분적으로 발굴했을 때 제방 맨 아래쪽에서 식물층이 발견됐는데요. 재료는 해안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갈대였습니다. 이 식물층의 탄소 연대를 측정한 결과 서기 300년에서 400년 사이로 나와 기록에 남아있는 벽골제 축조 시기와 거의 일치했습니다. 결국 616년에 만든 사야마 이케는 330년에 만든 한국 최고의 저수지 벽골제의 공법을 전수받은 것이죠. 실제 일본의 고대 역사서인 일본 서기엔 고구려인, 백제인 등이 연못을 만들었는데 이를 한인지라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일본 역사서 고사기에도 연못 이름을 백제지라고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狭山池と玉光池は少しそういう違いがありますけれども、それはその土の間に何層も植物の堆積層をこう積み上げながら土を盛り上げていくという点では大変共通しております。ですからおそらく百済からそういう土木技術の高い技術を持った人々がですね、我が国にやってきて狭山で指導しながらこの狭山の堤防も作られたんだろうというふうに考えております。벽골재를 쌓은 첨단 공법, 부엽 공법은 우리 삼국시대 제방과 성벽에까지 두루 활용됐습니다. (6세기) 신라가 쌓은 함안 성산산성에선 성곽 안쪽 부분에서 부엽 공법을 적용한 대규모 흙벽이 나왔고, 둘레가 3.5km에 달했던 풍납토성에서도 어김없이 부엽 공법이 확인됐습니다. 벽골주에서 물론 확인이 되지만 풍납토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보현아성이라든지 뭐 이런 데는 이제 성곽 유적이고, 그리고 이제 벽골재 같은 제방에서 확인되는 것들은 이제 울산 약사동 제방이라든지 뭐 그 제처 의림지라든지 뭐 이런 데서도 부엽 공법들이 확인되고 있어서 아마 그때 당시에는 거의 일반화됐던 그런 토목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선 태종 때 벽골재를 보수하고 세운 비석엔 첫 번째 도랑을 수여거라고 하는데 한 줄기 물이 만경현 남쪽에 이른다고 적혀 있는데요. 이는 벽골재의 영향력이 지역 곳곳으로 전파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벽골재에서 남쪽으로 불과 5km 떨어져 있는 부안군 백산. 백제 멸망 이후 부흥 세력의 거점이었고 동학 농민혁명 땐 농민군의 주둔지였던 이곳에선 벽골재의 또 다른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동진강이 흐르고 저 뒤쪽으로는 고부천이 흐릅니다. 네. 두 개의 하천이 흐르는 그 곳 가운데에 지금 이 백산성이 존재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고대에 있어 이곳은 수로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물이 흘러가지고 서해로 이제 합수가 돼서 흐르는 이곳이거든요. 네. 여기 발굴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에서 벽골재를 처음 축조 당시 연대와 거의 맞닿아 있는 41개 토기들이 여기서 많이 발견됐어요. 백산에서 벽골재와 관련성을 주목하게 하는 유물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산 정상 부근 평탄한 곳에서 18기의 집터가 나왔고, 집 주변에선 각종 토기와 술잔, 방추차 등이 다량 발견됐습니다. 벽골재를 통해 증대된 농업 생산력의 결과물, 잉여 농산물들이 이곳 백산을 통해 거래됐고, 이는 벽골재 근처가 생산과 유통을 아우르는 경제적 거점이었다는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곳과 벽골재와 큰 연관성이 있는 거잖아요. 상관관계가 있지요. 시대가 같고 더 중요한 것은 많은 양의 곡물들이, 탄화 곡물들이 발견됐어요. 네. 콩이라든지 쌀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앞서 벽골재라고 하는 농경 수리 유적을 통해서 그 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지었다고 그랬죠. 네. 그러면 거기에 남아져 있는 어떤 농산물들이 어디론가는 이제 올라가야 되잖아요. 네. 중앙으로. 바로 이 수로를 이용해서 가고, 이 지역에는 여기서 그와 같은 농산물들을 이곳에 아마 다 집산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전라북도에서 네. 벽골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순신 장군이 이런 말씀을 했죠.
호남이 없으면 나라가 없다. 그렇죠? 농경사회에서 그만큼 이 농업 생산력이 경쟁력이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어요. 바로 벽골제와 같은 저러한 중요 유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전라북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 또는 쌀농사가 되겠죠. 이게 국가의 기관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벽골제를 부를 때 이것은 살아있는 농경박물관이다.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장구한 세월, 우리가 맞이한 풍요로움은 1700년 전 벽골제가 만들어지고부터였습니다. 험난한 자연을 극복하고 역경에 맞선 대역사. 그래서 벽골제에는 농경을 숭상한 선조들의 정신이 새겨져 있습니다. 민족의 불굴의 의지와 정신이 깃들어 있는 벽골제. 100갈래 물줄기로 농토를 적셨던 벽골제는 한반도를 먹여 살리는 호남 평야를 낳았습니다. 선조들의 땀과 얼이 살아 숨쉬는 벽골제, 우리의 위대한 유산입니다.